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MS 대지 중등관 원감을 맡고 있는 한승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8 대개편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가 수능이고요. 수능에서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를 하겠다라는 것하고 내신이죠. 학교 내신이 9등급제, 상대평가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변화가 된다라는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수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현재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수능 체제고, 이제 여기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예비 중3 아이들부터 적용되는 수능 평가 방식이죠. 그래서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변화되지 않는 게 뭐냐, 유지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상대평가를 보는 과목이 있어요. 국어, 수학, 탐구. 요 세 가지는 상대평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제2외국 한문은 절대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9등급제.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하지만 수능은 바뀌지 않습니다.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 얘기는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라는 이 역할이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시에서도 수능 역할이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되는 거는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는 거죠.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고요. 이제 공통으로 보는 독서 문학에다가 화작을 선택할 건지 언매를 선택할 건지 이런 선택 과목들이 있었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되고 그냥 공통 과목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돼요. 공통으로 보는 것하고 선택으로 보는 것하고 뭐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수와 미적분원이, 이 대수는 현재는 수학 1이고요. 고2 때 배우는, 그다음 미적분원이 현재는 수학 2죠. 그게 이제 이렇게 명칭이 바뀔 거고, 그것과 이제 확률과 통계가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 문과 아이들이 보던 그런 시험 3과목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하고 기하는 제외가 됐습니다. 아예 보진 않고. 그다음에 탐구도 이제 사회랑 과학이랑 이제 여기서 2과목을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보통 이과 아이들은 과학에서 2과목 선택을 하고 문과 아이들은 사회에서 2과목 선택을 했는데 다 폐지가 되고 사회 과학을 다 봐야 됩니다. 사회 과학을 모두 응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 범위가 고1 과정이라는 거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 본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선택이 없어지고 공통이 된다고 하니까 뭔가 과목 수가 좀 줄어들겠구나, 아이들이 좀 더 공부하기 좀 편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반대입니다. 과목 수로만 놓고 본다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탐구만 놓고 봐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전 과목에서는 2과목을 선택하여 좀 깊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모든 대부분의 과목들을 좀 너무 깊진 않죠. 고1 과정 정도로 수준을 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국어도 다 들어온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학은 뭐 변화되는 거 없지만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심화수학이라는 게 추가 검토안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 제2외국 한문 쪽에 9과목 중에서 뭐 택 1인데 여기에 심화수학도 하나 넣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올려놨습니다. 그 심화수학은 미적분 2랑 현재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 2과목이 모두 들어가 있는 과목을 하나가 더 추가 들어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올려놨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과 아이들은 이것도 해야 될 겁니다. 대학에서 요구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 과목들을 다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목 수는 더 증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능 개편안에 나오고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수학이 미적분 기하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수원, 수투만 계속 공부하면 되겠군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1학년 과학만 1학년 사이만 보잖아요. 그럼 과학에서 1, 2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라는 거죠.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좁은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 딱 여기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로 우리 아이가 보통 정시로 갈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수시 전형으로 학생부 전형으로 먼저 대학 입시를 도전해 볼 거고 그때는 이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으로 수능 전형을 볼 때는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 입시 체제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수능 시도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근데 변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그러니까 이걸 안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건 이미 서울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내신 5등급 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상대평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매겨지던 것이 5등급 체제로 바뀐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신에 대한 변별력은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9등급제랑 5등급제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9등급제는 이제 5등급까지밖에 안 썼습니다. 뒤에 쭉 있는데 그 뒤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한 2점대 중반까지는 인서울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2점대 중반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이 가능합니다. 한 상위 한 8%, 7, 8% 안에까지는. 그게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 버리면은 지금 이 선에서 끊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1등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전 9등급제였으면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나의 위치가. 근데 5등급제로 바뀌어버리면은 얘네들하고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큰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전에는 9등급제에서는 전혀 인서울로 쓸 수도 없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같이 취급당할 거니까. 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 3등급 중반 정도까지는 인서울로 도전해 볼 수 있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은 한 2등급 중반 정도에서 끊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들에게도 기회는 있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게 있죠. 근데 어찌됐든 일반고에서는 내신 1등급을 넘어가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절대 못 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절대 못 써요. 뽑아줄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요 2등급 라인을 5등급제에서 요 2등급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요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요 아이들에게는 이 개편으로 인해서 내신 등급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겁니다.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여기냐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2등급을 받는 순간 너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일로 가야지. 학생 종합전형으로. 그러니까 요 아이들도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일단은 기회는 있죠. 기회는 있지만 3등급 하나가 있는 이상은 못 간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신 등급이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또한 중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내신 5등급제로 인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많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뭐 논술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신 5등급제로 변화가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거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신 올 1등급이 과연 전국에 얼마나 나오겠느냐. 한 4에서 5%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중2거든요. 현재 중2가 한 42만 명 돼요. 중1도 비슷할 겁니다. 그 아이들의 4% 인원을 계산해 보면은 한 17,600명 나옵니다. 그런데 의대로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과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선발하는 서울 주요 대학들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싹 다 합쳐도 9,000명입니다. 여기까지가 9,000명인데 올 1등급이 17,000명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점자들이 17,000명 있는데 거기서 9,000명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내신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학생부 내신 성적만으로 100%로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서류가 추가되거나 면접이 추가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오른쪽에 수능 최저가 쫙 깔려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내신으로만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수능 최저라든지 면접이라든지 학생부에 대한 정성 평가들이 강화가 돼서 복합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가 대수와 미적분 확통만 그리고 과학은 또 통합과학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되자마자 그게 10월 말쯤에 발표를 했는데 11월 1일 날 바로 과학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통합과학은 모든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이고 대학에 진학할 학생의 수학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수능에는 부적합하다. 다시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아이들 선발하는 게. 미적분 2, 기하, 물화생지에 대한 원투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8 대입 변화를 보고서 수능안을 보고서는 우리는 괜찮아요. 학생부를 분별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본고사 같은 건 부활할 필요가 없다. 지금 체제로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대에서는 수능 전형으로 일단 1단계에서 수능만 가지고 2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 성적을 80점으로 하고 나머지 교과 평가 20점이 들어와서 마지막 최종 선발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교과 평가라는 것은 생기부를 보는데 생기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성적만 봐요.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지 그 과목만 보고 그 과목에 대한 성취도만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과목별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진 않습니다.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딱 교과에 관련된 것만 보고서 이제 마지막 선발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전공 연기의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서울대에서는 제시를 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의 정시입니다. 수능 전형.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지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서류 평가에 반영하겠다. 방금 전에 그 20%가 20점 안에 들어오는 그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공대만 뽑아와봤어요. 공대에서 핵심 권장 과목이 뭐고 권장 과목이 뭔지 요구하는 게 딱 보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쫙 미적분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미적분을 안 봐요. 그 심화 수학이 추가되지 않는 한은. 근데 서울대에서는 이 교과들을 보겠다는 얘기죠. 이걸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학교에서는 깔려 있는데 네가 선택하지 않고 안 들었다? 그러면 분명히 불이익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냥 보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봤지만 성취도 보겠죠. 1등급부터 5등급 그 안에 몇 등급이냐. 그러니까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물리 1, 2도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고3 되면은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을 공부하죠. 정시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리 2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해야 한다는 얘기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들도 확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정시에서.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쪽이 가장 변화가 뭐 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임대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임대로 갈 수 있긴 한데 이런 예측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느냐. 1단계로 서류평가만으로 2배수를 뽑습니다. 서류평가만으로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서류평가 점수 100점하고 면접을 보고서 또 100점으로 해서 2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면접을 뭘 보느냐? 서울대랑 연대, 고대는 재시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을 봅니다. 수학, 과학, 교과 면접을 보고요. 그 외의 학교들은 면접을 본다고 하면 그냥 생기부에 대한 면접을 봅니다. 진위 여부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요게 아마 좀 확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교과 면접이라는 게. 그럼 교과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서울대 거 보여드리면은 이게 과학 문제입니다. 예, 과학 제시문이 주어지고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일단은 문제를 풀어요. 독립된 공간에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면접장으로 가서 면접관 앞에서 구술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면접관은 듣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럼 이 아이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을 더 던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가 아이를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수학 문제도 이렇습니다. 이게 제시문이고 거기다 이제 문제가 있고 이걸 푸는 거죠. 먼저 풀어요. 푼 다음에 다시 또 면접관 앞에 가서 발표를 하는 거죠. 어떻게 풀었는지. 이건 거의 논술 문제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거를 구술로 대답을 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식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서울대가 이게 이제 일반 전형이거든요. 서울대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그 일반 전형에서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은 수의 영재, 과학고, 특목자사 아이들이 합격을 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재시문 면접이 아니라 그냥 생기부 면접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뽑히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이런 면접을 보게 되면은 일반고 아이들이 특목자사 아이들을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3년 동안 공부한 자체가 질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과연 이렇게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통합형 수능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를 일단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나요?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잖아요. 일반고 보는 게 맞아요? 특목자사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냥 일반고냐 특목자사고냐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수시 쪽에 좀 더 강점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정시 쪽에 좀 더 강점 있는 아이인지 그걸 좀 판단하셔야 될 거고요. 1차적으로는 뭐 그런 거잖아요.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한테도 또 인기도 있고 선생님한테 인정도 받고 그리고 내신 성적도 잘 나온다. 이런 애들은 수시에 강한 아이인 거죠.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잘 활동을 잘 합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남학생들 보면은 준비물도 빠뜨리고 학교를 가죠. 그죠? 네, 웃으셨죠 지금? 네, 있습니다. 네. 별로 뭐 학교에 물어봐도 뭐 별 얘기도 안 하고 관심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얘는 도대체 왜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시험만 보고 오면 잘 봐요. 신기하게도. 수학학원 보냈더니 시험 잘 봐갖고 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정시입니다. 네. 어떤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과연 내 아이가 수시 전형에 좀 강점이 있는 아이인데 일반고를 갔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죠. 거의 전교 1등, 뭐 전교 5등 이내에 포진할 아이인지 한 전교 30위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아이인지 아니면 특목 자사를 보냈을 때 그래도 한 상위권, 그래도 한 20% 안에 드는 아이일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셔야 돼요.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뭐 그거는 이제 부모님 몫입니다. 네. 여러 뭐 교육 업체랑 얘기도 해보시긴 하셔야 되겠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만약에 일반고 갔을 때 정교권일 것 같다. 근데 이 아이가 일반고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 바뀐 입시에서는 손해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 1등이 많으니까요. 공동 1등이 많으니까 손해 보는 겁니다. 일반고에서 정교권이면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 입학을 치릅니다. 근데 나랑 같은 1등급이 많아 버리니까 전 손해보는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반고 상위권 이 아이들이라 한다면 기회인 겁니다. 왜냐고요? 얘네들하고 같은 취급을 당하니까요. 그죠? 기회인 거죠. 내가 얘네들하고 같이 일단은 1단계를 통과하게 될 거고 면접에서 극복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목 자사 상위권으로 간다. 무조건 유리한 거죠.
내신 때문에 보낼까 말까인데, 그렇죠? 승목 자사 상위권 정도면은 일반 상위권 아이들이랑 같은 책을 당할 거니까 내신에서 불리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유리한 거죠. 보내야죠.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 정시형 아이다. 근데 정시형 자사고를 보냈을 때 중위권을 할 것 같다. 우리 아이가 상위권 안에 못 들 것 같고 중위권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게 맞습니다. 정시형 자사고인데 거기서 내신이 중위권이에요. 그럼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 레벨보다는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학교 레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을 해야죠. 근데 이 아이들은 보통 이제 뭐 여기 광역단위 자사고도 뭐 희문고나 중동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판단을 해요. 글렀다. 네, 글렀다. 난 중위권이구나. 나의 목표는 그래도 최소 스카이까지인데 안 되겠 거야 내신으로는. 이제 가야죠. 수능으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신은 놉니다. 내신 놓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막 수능이나 몰입해서 이제 2년 고2, 고3 2년을 이렇게 공부해왔던 아이들이 한다면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하여 변화하게 되는 그 대입 입시에서는 이 아이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서울대처럼. 네. 네가 어떤 교과목을 배웠는지. 그러니까 수능을 잘 따기 위해서는 과학을 예를 들어서 과학을 지금 뭐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을 선택했듯이 뭐 지금 나중에는 당연히 통합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걸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정작 학교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은 그게 아니라 물리투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반고 상위권 아이들이 한다면은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이 대치 근처의 학교들하고 한다면은 유리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일반고 상위권 아이들하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능 성적은 이 아이들이랑 비슷한 점수 정도는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신에서는 얘네가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요 둘이 싸운다면 얘네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도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뭐 절실하게 고민하실 때는 아니죠. 1년 더 지나고 나시면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대 입시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의대 입시는 이거 가지고 깊게 파고들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만 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잊고 계시면 안 되죠. 전체 전국의 39개 대학에서 3,00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대 정원을 더 늘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 바람이 막 불고 있어서 너도 나도 다 의대를 가려고 하죠. 지금 제가 중3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고등학교 어디를 가는 게 좋겠니 하고 특목 자사 어디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일반 고등에서 어느 고등학교 가는 게 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처음에 이것부터 물어봐요. 너의 진로가 뭐니? 그럼 50%가 의대입니다. 네, 이과에도 보니까. 그래서 의대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발 인원이요. 수시와 정시 비율이 6대 4입니다. 수시에서 훨씬 더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보통 의대를 가려면 수시가 중요하니까 내신 잘 깔 수 있는 일반고를 가야 돼. 이런 전략을 예전부터 많이 짰었죠. 학부모님들이. 그게 옳은 전략은 아니겠죠. 그게 맞는 전략이었으면 그 고등학교에서는 의대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6대 4가 아니에요. 일단 인원수도 6대 4가 아니고요. 교과 전용으로 909명, 종합 전용으로 847명을 선발하는데 이 지역 인재 전형이 있거든요. 그 지역 인재 전형은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지원이. 그 아이들 제외하면은 331명, 613명. 그러니까 수시 전형으로 총 1,870명을 선발하는데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하면은 944명입니다. 정시로 1,000명을 선발하는데 거의 5대 5입니다. 정시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을 선발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5대 5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시로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이 지역에서라는 거죠. 자, 일반고에서 의대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쉽다가 또 쉽다가 아니잖아요. 그 쉽다는 아니죠. 쭉 보시면은 상위 대학부터 하위 대학까지 쫙 나열해 봤을 때 내신 등급이 최저 1.4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최저 1.4 안으로. 여기 근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는 전교 1등이 내신이 2점대인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해도 있습니다. 1점대가 없는 해도 있어요. 뭐 그 해마다 좀 변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렵다는 얘기죠. 1.4 안에 전교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일반고에서 의대 가기. 일단 전교 1등을 합시다. 라는 얘기죠. 전교 1등을 하겠다는 얘기는 1.4 안으로 내신을 일단 만들어 놔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학종 준비. 예전에 학종 준비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학종 준비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끔 움직이면 됩니다. 전교 1등이면 당연히 이쁘게 봐줄 겁니다. 활동도 그만큼 다 들어올 거고, 그것보다는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됩니다. 이 수능 체제를. 이거 못 맞춥니다. 이거를.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전교 5등 안에 드는 아이들은 다 써요. 의대를. 다 씁니다.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다 쓰는데 떨어지죠. 떨어진 이유가 수능 체제 때문입니다.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분위기가 학교 시험이 쉬우면 쉬울수록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수능 체제를 맞추기가 더 힘들어져요. 공부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학교 내신이 쉬우면 딱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만약에 의대를 보내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자, 이거는 뭐냐면은 몇 개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이런 식으로 몇 개 학교에 대한 의대 입학한 인원수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한양대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한양대 2023학년도 39명을 모집을 하는데 과고 영재고가 5명 합격을 했습니다. 뭐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9등급제가 아니라 학점제이기 때문에 대학교처럼 여기 넣을 수가 없었어요. 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고, 지역 자사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의 내신들을 보시면은 1.0에서 1.05 미만까지 아주 그냥 거의 1등급 맞는 아이죠. 이 아이들이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일반고에서. 그 다음에 1.05에서 1.1 미만까지 3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의대는 이렇게 그냥 소수점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1.3 정도까지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된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자사고는 한 1.5나 1.7 정도까지는 그 의대에서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는 뭐 3.0까지도 의대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등급인데도 의대를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를 합격하는 아이들의 내신 평균 등급을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막 1.7, 1.8 막 그래요. 평균이 1.8이구나. 그럼 우리 아이가 1.8이면 괜찮겠네. 일반고인데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거 다 평균 낸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같은 내신 등급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1.3에 한 명, 여기 한 명, 이 아이들이 과연 정말 일반고일까에 대한 의심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화성고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경기도 화성에 화성고가 있습니다. 그 의대 뭐 탑 15 이런 데 보면은 화성고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일반고입니다. 근데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이긴 해요. 공주에는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다 일반고입니다. 학생들 선발하는. 이제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의대 진학 결과 탑 15.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화성고가 이렇게 있긴 하죠. 네. 어쨌든 의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정시형 학교들입니다. 나중에 내년에 또 설명회를 할 때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를 보내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정시형 학교들의 의대 진학률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대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내신만 좋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의대를 우리 아이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게 하고 싶은데라는 게 모든 학부모님들의 간절함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저희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길 보내시면 됩니다. 여길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많잖아요. 색칠되어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뭐 의대는 내신도 좋아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신 따기 시험을 일반고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되고요. 이런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에 보내셔서 거기서 경쟁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의대를 보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니면 지방으로 가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미 늦었죠. 6년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아이를 자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 안 됩니다. 네. 특목 자사 입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 하나고등학교까지 합쳐갖고서 10개 학교가 있어요. 지금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니까 되게 힘드시겠죠.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죠? 2년만 조금 더 버티시면 아이들을 일로 보내버리시면 3년 동안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통 하나고, 상산고, 외대부고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좀 힘들겠다 싶으면은 조금 더 눈을 넓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북일고, 김천고 같은 경우에는 남고예요. 여학생은 못 가고요. 관심을 갖고 계신 학교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사고도 일단은 그러니까 정시형 학교냐 수시형 학교냐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등록한 인원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보이죠. 여기 뭐 하나고라든지 대표적인 수시형 학교죠. 하나고, 민사고, 정시보다는 수시를 많이 보내는. 그다음에 인천 하늘고도 그렇고 김천고. 네, 여기서 보면은 광양지출고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정시형, 수시형 학교들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정시형 학교들도 있는 거죠. 이거는 학교 전략이 그렇습니다. 학교 전략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정시형 아이인데 근데 하나고를 보낸다. 그럼 그 아이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겁니다. 자기는 나는 내신은 어차피 쉽지 않은데 막 학교 생활 활동도 막 그렇게 막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냥 시험만 잘 보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아이를 하라고 밀어놨다가는 학교에서 시킨 게 엄청 많습니다. 수능 준비도 잘 못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 거고. 자, 일단 그 학교들 수시형 학교와 정시형 학교의 대표적인 하나고와 상산고를 비교해 드린다고 하면 이 학교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학교 수학 편제만 봐도 알아요. 학교 편제 수학 과목만 올려놨는데요. 고1 때는 똑같은 과목을 배워요. 고1, 1학기, 2학기 때. 이제 고2가 되는 순간 하나고는 여러 개의 다양한 과목들이 깔리죠. 뭐 그냥 일반 학교에서는 볼 수도 없는 선형 대수학, AP 통계학, 고급 이산 수학이라든지 다양한 교과들이 깔립니다. 근데 상산고는 수학 1, 2, 기하학통 미적분, 택 2 이것만 딱 깔리죠. 아주 지금 상산고에서 갖고 있는 전략은 2학년 1학기 때 수학 1과 수학 2를 다 끝내놓게 합니다. 보통 일반고는 수학 1을 2학년 1학기 때, 수학 2를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3학년 때 미적분을 배우죠. 상산고는 2학년 1학기 때 끝냅니다. 수원 수투를 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미적분하고 기하, 아니면 미적분하고 확통을 듣게끔 하죠. 그래서 2학년이 끝나면 수능 과목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고3 때부터는 수능에 올인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 개 과목을 깔아놨습니다만 이 과목들은 다들 진로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진로 선택 과목이 지필평가가 60점대만 맞으면 수행평가를 다 맞았다고 했을 때 A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편하게 공부하고 수능에 올인하라는 얘기죠. 그게 이 학교의 전략입니다. 세화고나 희문고도 마찬가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고는 아니죠. 여기 고3 때도 하여간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를 하면서 학습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대부고를 많이들 좋아하세요. 되게 균형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서울대 입학 결과를 보면은 왜 그럴까요? 라는 거죠. 이 학교에 또 특징이 있어요. 고2가 되면은 자, 이게 1학기 때 획득하는 과목입니다. 고2 1학기 때 수학 1 아니면 미적분학 1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2학기 때도 수학 2 아니면 미적분학 2에서 하나를 택해라.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2학년이 왔어요. 이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정시 준비할래? 수시 준비할래? 수시 준비할 아이들은 미적분학 1, 미적분학 2를 선택을 할 거고요. 정시 준비할 아이들은 수능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를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학교에서 다 가능하게끔 잡아놓은 거죠. 커리큘럼을. 그러니까 다 좋은 결과물들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고등학교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나고는 남녀 비율을 1대1로 선발을 합니다. 100명, 100명 해서 200명 선발을 하고요. 정원 내에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경쟁률은 남자는 2대1이 안 넘었는데 작년에 2대1 넘었고요. 여학생은 3대1,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1단계로 내신 성적만 가지고서 선발을 합니다. 2배수를. 2배수까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단계에서 그 1단계 성적하고 면접으로 우리 최종 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국영수, 과사, 주요 과목만 들어갑니다. 그 외의 과목은 안 들어갑니다. 볼 수도 없어요, 학교에서. 이 과목만 다 올 A이면 됩니다. 올 A이면 1단계는 통과할 겁니다. B 하나가 있으면 예전에는 남학생이 B 하나가 있었어도 2배수를 안 넘었기 때문에 일단 1단계 통과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주요 과목만큼은 무조건 A를 다 맞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보는 게 이제 면접인데 이제 면접 방식은 뭐 3명의 면접관이 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하고요. 15분 동안 봅니다. 한 분씩 5분씩 해갖고 한 명이 5분씩 해갖고서 15분 동안 보고 면접 범위가 자기소개서와 생기부와 그 외 기타까지 싹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고의 면접 방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면접 범위가 가장 넓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이 안에서 어떤 면접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이제 꼬리 문제, 그러니까 꼬리 질문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학생이 제시한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진짜 맞는지, 학생이 하는 활동이 맞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깊이를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압박 질문이나 하죠. 계속 질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면접 예시를 몇 개 갖고 왔는데요. 1번 문제는 이제 꼬리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기업인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활약한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했을 때 애가 막 대답을 했겠죠. 끝나고 나면서 바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했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했나 봐요. 존경하는 이유가 뭐죠? 막 얘기를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일론 머스크는 과거 로켓 쏘아서 뭐 놀라게 했는데 세상들을 현재는 입방정 때문에 평가가 너무 대비됩니다. 면접 생각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도는 좀 양반입니다. 되게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소서에 차이점은 무엇이고 둘 중에서 어느 걸 더 좋나요? 되게 보편적이죠. 그다음에 3번째는 이제 독서입니다. 주인공의 자신을 투영해 보았거나 주인공의 공감한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독서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학생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한 걸 보면 1, 2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생기부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생기부 보고 질문을 뽑은 거예요. 다양한 곳에서 면접 질문 내용들이 나온다. 그리고 면접 질문 자체를 봤을 때는 어때요? 뭘 물어보는지 딱 와닿죠? 와닿습니다. 대신에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온다는 거.
자, 다음은 이제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는 남녀 비율 상관없이 총 350명을 선발을 합니다. 외대부고는 여학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비율이 많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성적으로 2배에서 선발을 하고 항상 2배에서 넘어가죠. 그래서 외대부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 B 하나 있으면 못 갑니다. 올 A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국영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1단계 통과가 되면 네, 면접을 보겠죠. 그러니까 올 A인 아이들만 다 선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방식은 마찬가지로 3명의 면접관이 보시는데 여기는 이제 그 면접관 3분이 다 한 문제씩 문제를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래서 3개의 문제가 일단은 기본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두 분의 면접관이 같은 내용으로 면접 질문을 뽑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면접 범위는 자기소개서에서만 뽑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만. 대신에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 생기부에도 있다고 한다면 거기 생기부도 같이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없는데 생기부에 있는 내용만 질문하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변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 안에서만 면접 질문이 나온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두 번째 거 읽어드릴게요. 지원자가 평가하는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말해보고 그 그룹을 지난 10년 동안 정책적으로 가장 잘 지원한 2개의 국가를 지정한 뒤 그 국가들에서 실효성 있다고 평가된 정책 중에서 한국에 적절히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3가지 이내로 말하세요. 5분 동안. 네. 이게 외대부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고랑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고 쪽 면접이 좀 강한 아이들도 있지만 외대부고 쪽 면접이 강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뭘 물어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대부고 면접 보는 아이들은 다 말 잘합니다. 다 말 잘해요. 근데 물어보는 거에 대한 맥락을 정확히 짚고 말을 하는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 거고요. 그걸 놓치는 아이들이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산고입니다. 상산고는 남녀 비율을 2대1로 선발을 합니다. 남녀 비율 2대1로. 그 남자는 2배수가 넘어간 적이 없고요. 여학생은 항상 2배수가 넘어가긴 했었습니다. 근데 상산고에서는 일단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통합 2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는 거죠. 통합 경쟁률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2배수로 넘어간 적 없었죠. 그러니까 지원한 아이들은 일단 다 1단계 통과된 겁니다. 요 통합 경쟁률이 2배수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는 한 1단계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상산고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제가 하루 전날 확인한 게 2.1 몇이었거든요. 과연 상산고에서 이 아이 다 선발할지 안 할지는 이제 명확하게 딱 잡아놓지 않았어요. 2배수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산고에서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B가 있어도 합격한 아이들 사례가 많이 있었죠. 왜냐? 얘네들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리겠군요. 상산고는 내신 반영을 3학년 1학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국영수는 들어가는데 사회과학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만약 B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과학만 해갖고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한다면 이 3가지가 다 과학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과목을 보는 거고요. 면접은 총 2번의 면접을 봐요. 창의 융합 면접을 보고 인성 독서 면접을 봅니다. 2번의 면접을 보는데 이 2개의 면접 중에서 비중이 큰 게 이 창의 융합 면접입니다. 창의 융합 면접은 수학, 과학, 재시문,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서울대 구술 면접과 같은 그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창의 면접은 20분 동안 아이가 독립된 공간에서 문제를 풀게끔 하고 10분 동안 면접관 안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자기 답안을. 그 다음에 인성 독서도 10분 동안 이제 시험을 봅니다. 독서에 관련된 재시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걸 풀고 그다음에 10분 동안 그 재시문 문제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생기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질문에서 들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면접을 본다. 다음 보도 읽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학 문제 예시입니다. 뭐 60간자와 오방색과 60갑자에 대한 제시문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까지 넣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게 이제 수학 문제입니다.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풀면 합격하는 거고 못 풀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학 문제고요. 뭐 지구과학 쪽이긴 한데 과학 문제들도 보통은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유형의 그런 과학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서로 다른 날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문제가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과학 면접을 봤었으면 남학생은 수학 면접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면접, 독서 인성 면접에서 독서 제시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해 보시오, 지지해 보시오라는 자기 관점을 얘기해보는 그러한 면접이 또 진행이 되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걸 맞추면 합격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 과학 능력이 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 입시 프로그램. 저희가 준비하는 자사 입시는 어떠냐라는 거고요. 자사고 입시 포인트는 내신은 당연히 A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상고도 이제 내신은 A여야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근데 이제 면접에서 결국 합불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와 면접 준비가 필요할 거고 일단은 면접보다도 자기소개서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대부고와 하나고의 면접은 다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가 되게 추상적으로 막 써 있으면 면접 질문도 추상적으로 나옵니다. 예, 뭘 질문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자소서를 잘 써야만 면접 대비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준비를 잘 하긴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들,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에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쭉 읽어보시면요. 똑같습니다. 뭔가 베낀 것 같아요. 뭔가 공통된 교육부에 정해진 걸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서 만든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 여기 하나에 1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비교해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상상고가 독서에 관련된 게 들어간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독서에 관련된 부분 없지만 아까 이제 하나고 보여드렸지만 독서에 대한 면접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독서도 준비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 학교들의 자기소개 항목들을 보니 공통적으로 지원 동기, 자기주도, 인성, 독서 이 네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소개서 준비를 시켜 나갈 거예요. 자, 저희는 5월부터 지금 현재 예비 중3, 현재 예비 중3은 5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5월부터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관련된 부분을 총 4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일단 5월 달에는 일단 자기소개서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 쓰기 위해서 글쓰기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뭐 논증적 글쓰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형용사를 많이 씁니다. 자소서 쓸 때 막 뭔가를 꾸미려고. 그게 추상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면은 뭐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주장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 글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연습을 시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접도 일단은 뭐 그 가벼운 독서 관련해서 학교에서 독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생기부 독서 2학년 독서 면접 독서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 기록들을 가지고서 이제 가볍게 일단 면접을 시작하는데 이때의 초점은 자세입니다. 면접 자세. 시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말투라든지 어떤 아이들은 되게 경직되어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게 싫어서 되게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죠.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그 애절함. 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 애절함.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경직된 게 좋아요. 막 기가 빡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말도 단아까 군대식처럼. 정말 전 여기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엄작관을 봤더니 되게 애가 경직되어 있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면접을 딱 시작했어요. 면접을 시작했더니 애가 말을 잘해요. 그럼 얘는 붙는 거죠. 왜냐면 기대를 안 했는데.
말을 되게 잘한다. 그럼 이제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세도 조정을 준비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여름 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초안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느 학교를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결정했겠지만 자소서는 일단 공통 영역별로 만들어 갈 겁니다. 초안 작성을 하고, 면접도 이 지원 동기랑 자기주도에 대한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면접도 생기부 면접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데, 이 지원 동기와 자기주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면접도 같이 추가해서 진행할 겁니다. 아직 자소서를 안 썼지만 면접하면서 방향을 아예 잡아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 초안 잡고, 9월 달에는 이 영역별, 공통 영역별로 자기소개서를 완성을 시킬 겁니다. 아직 학교를 정해 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전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하나고를 기준으로 해서 압박 면접으로 한번 면접도 진행을 시켜보고, 외대부고를 겨냥을 해서 주제별 끝장 면접도 한번 진행해보고, 상상도를 겨냥을 해서 수학과학 재시험 면접도 볼 거고, 그러니까 면접을 다양하게 보게 될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결정을 했긴 했겠죠. 했으면 일단 그 학교에 맞는 주제로 면접을 많이 하긴 하겠지만, 막상 해보니까 얘는 외대부고를 쓰겠다고 했는데 아까 그걸 딱 봤잖아요. 획서소설하고. 네. 근데 압박 질문은 또 잘해요. 이런 아이라고 한다면은 바꿔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으로서 컨설팅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이 되면은 이제 학교를 정해야죠. 정하고 그 지원 학교에 맞춰서 자소를 마무리하고 글자 수까지, 그 다음에 그 학교별의 개별 실전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짜여져서 올해 중3 아이들, 내년에 올라가는 중3 아이들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인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준비한 게, 메타수학이랑 조인을 해서 아이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서 아이들의 이제 개인화, 그러니까 I'm fit, 나에게 꼭 맞는, 나에게 딱 맞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아이러닝을 보시면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재 매칭과 수면 문제를 가지고서 개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럼 교재 매칭은 뭐냐? 시중에 다양한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문제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블랙 라벨이 있어요. 블랙 라벨 1번부터 500번까지 있다 치면은 그 모든 문제들하고 유사한 문제들을 다 매칭시켜 놨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싸그리 다. 초등학교 교재, 중학교 교재, 고등학교 교재까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블랙 라벨을 풀었어요. 풀어갖고서 뭐 1단원을 풀었는데 1단원에서 뭐 20개를 틀렸다고 칩시다. 그럼 그 틀린 20문제들을 저희가 교재 매칭을 통해서 그 문제들만, 유사한 문제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들만 뽑아 갖고서 아이들이 풀게끔 할 겁니다. 풀면은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지금 이게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오답 노트 하는 거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문제들, 자기가 풀어온 문제들을 틀린 것들만 저희가 매칭시켜 갖고서 다시 풀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답 노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풀고 나서 오답 문제가, 자기가 틀린 문제가 뭔지를 또 확인하고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서 이 틀린 문제들만 다시 뽑아 갖고서 다시 풉니다. 오답에 오답을 푸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들은 아이들이 맞춰야죠. 방금 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답을 외워서라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와 쌍둥이 문제들을 똑같은 문제 개수로 또 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들이 자기께 정확히 됐다고 하면은 너와 쌍둥이 문제들을 봤을 때 다 맞았어야 되겠죠? 또 틀렸네요. 아직 자기께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공부하게 해서 마지막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여 끝냅니다. 그래서 총 4단계에 걸쳐서 오답에 오답을 풀게끔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약했던
실수했었던, 틀렸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 개념들이 꼼꼼하게 다져지겠죠. 그 다음에 수준별 문제 프로그램 두 번째 있었던 거고요. 수준별 문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내신 대비하는데 수준별 문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내신 만점 대비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난이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의 성향에, 아이들 실력에 맞춰서 난이도 선택을 해갖고서 내신 대비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선별해갖고서 문제를 볼 수 있게끔 하겠죠. 그래서 수준별 문제 풀고 틀린 거 이제 오답이 나올 거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냐면 태블릿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사이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푸는 거야 노트에다 풀면 되는 거고 답안 작성을 태블릿에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 채점이 되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바로 딱 뜨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오답이 나올 거고 그 오답을 다시 해결하고 그러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 옆에 있으면 선생님 옆에 있는 거고 이제 모르는 것이 개인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코칭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인화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짜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 맞춤 문제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교재 매칭이라든지 수준별 문제에서 풀었는데 틀린 게 나왔잖아요. 그것들이 다 데이터화가 돼서 쫙 누적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만 쫙 뽑아내서 하나의 문제집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좋은 활용 예는 아까 수준별 문제를 가지고서 평상시에 내신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틀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신 기간 때 그때 그 틀린 문제들만 쫙 뽑아서 본인 문제집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내신 교재가 있고 요것도 하나 더 풀어야 되는 거죠. 부담되긴 하겠지만 본인의 약점들을 정확히 다 극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성적표를 또 만들어놨죠. 다 볼 수 있습니다. 워크북 학습 분석표, 테스트 결과, 테스트 채점 결과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되게 그렇죠.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100점인데 너는 왜 40점이니?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그냥 학원 왔다가 그거 하면 이제 다 보여요. 이러면 저희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해야죠. 자, 워크북 학습 분석표에 뭐가 나오느냐?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봐왔고 몇 번의 테스트를 받고 이제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전체적 상식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행동 영역별, 계산력, 이해력, 문제 해결력, 추론력 어느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쪽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난이도별로 이 아이가 쉬운 문제들을 자꾸 틀리는지 그럼 얘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실수하는 애들 있잖아요. 실수를 쉽게 실수하는 아이들은 자꾸 이제 문제 푸는 방식들, 공부하는 방식들 조금씩 틀어봐야 돼요. 바꿔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에 맞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뭐 어려운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많이 좀 풀어봐야 되긴 하겠죠. 그리고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강한지 약한지 여기서 지금 소인수 구하기가 성취도가 0%네요. 거듭제곱의 개념 알기가 33%고 이쪽에 대한 유형이 약하다. 그럼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이걸 보고서 이쪽 단원에 대한 문제들을 더 뽑아서 풀어볼 수 있게끔 해서 다지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약점과 강점들이 다 보일 수 있는 성적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팅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서 아까 보여드렸던 자사 입시 프로그램과 지금 보여드린 개인화 프로그램이 한 세트가 되어서 중3 아이들이 내년 5월달부터는 자사 입시를 진행하겠다는 아이들은 이 모델로 해서 주 1회 수업이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3 아이들인데 저는 자사 준비 안 할 거예요. 그냥 일반고 갈 거예요 하는 아이들은 개인화 프로그램에다가 1등급 모의고사를 계속 풀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원 수투만큼은 1등급 만들어 놓고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이들 예비 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 프로그램에다가 창의 대수를 넣을 겁니다. 창의 대수 창의 기하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수 기하는 중등 교과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되게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 사고력 교육 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생 아이들 수능 문제를 풀게 할 때 아이들 푸는 걸 보면은 야, 이래서 사고력을 시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요. 어렸을 때 사고력을 시키는 이유가 그게 고등학교 수능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도 그런 사고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 중2 때는 창의대수기하 쪽으로 해서 한 세트를 해갖고 진행을 시키려고 해요.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전과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랜드 슬램이라는 이제 새로운 의대 자세 클래스라는 게 저희 중등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자사고 이슈 실적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IMPC라는 프로그램으로 수학 학업 역량을 키워 나갈 거고요. 중등 내신 관리. 저희가 정말 저희 대치 이 중등반이 이 대치 지역에서 가장 내신 관리를 잘하는 학원입니다. 네. 못 믿으시겠죠? 네, 보내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 꼼꼼하게. 네.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내신 관리 안 시키면은요, 고등학교 가서도 안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변하겠지. 안 변합니다. 정말 소수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중3 때 아이가 중3 뭐 한 여름방학쯤 됐을 때는 어머님도 어느 정도는 정해에 놓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수시는 글렀구나. 정시로 보내야겠구나. 그러면은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보내면 안 되고 좀 빡센 학교로 보내서 정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보이는 모습들이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단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더 편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수시로 우리 아이가 정시인 것 같아도 아이한테 그렇게 내색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너 정시가 너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내신 절대 안 합니다. 진짜로. 네, 그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고3 올라가기 전까지 고3 되기 전까지 넌 계속 그래도 수시로 가야 돼.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속진 심화학습으로 순위 모의고사 1등급 안 되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랜드 슬램으로 변화하면서 반 명칭도 그랜드 슬램 탑반, 그랜드 슬램 라이트 반 이렇게 3개 반 나누어서 3개 계열로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재관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 채널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중등관에서도, 그러니까 영재관에서 중등관 넘어오시면은 중등관 카카오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거 안내해 드릴 거고, 거기서 이제 성적표라든지 안내문 발송해 드릴 거고, 간단한 채팅으로 상담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저희 본사에서 크레버스 진로 진학 컨설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전문 선생님을 모셔갖고서 우리 그랜슬램 재원생 아이들 대상으로 고등진학 컨설팅을 하는데,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무료 같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유료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그런 다른 사설업체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랜슬램 매스 리그라고 해서 GSML 예선 본선을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진행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바짝 긴장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존심 때문에. 이게 모든 센터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대치잖아요. 목동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네, 뭐 평촌이나 뭐 분당 이런 데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있다. 그러면은 학부모들은 좀 마음의 안심을 좀 가질 수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열심히. 네, 네,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 강사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고등학생을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는 정도 그 시기에 그 수학적 내공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거의 고3 때까지 간다 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은 최상위 그룹의 아이들이 있고 상위권의 아이들이 있고 중상위권의 아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럼 최상위권 아이들을 상위권 아이들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두 명 있긴 하겠죠. 저도 매년 1명 정도씩은 봐요. 매년 1명 정도씩은 보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고요. 대부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최상위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넘사벽입니다. 얘네들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아주.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놓고 수업을 해보면은 다 잘하잖아요. 근데 수업을 해보면은 이 최상위권 아이들이 질문하고 뭐 문제를 풀이에 대한 방향을 얘기할 때 상위권 아이들이 쟤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변태라고 하고 괴물이라고 하고 그래요. 지들끼리 어떤 단어들이 있고 막 사고가 있어요. 달라요. 하여간 달라요. 아, 이게 그렇구나라는 걸.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수학적인 내공을 많이 쌓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직 2년 더 남으셨습니다. 2년 더 남으셨고 현재 지금 저희 CMS에서 주 이틀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 3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이제 수3입니다. 수3이고 수학은 제발 주 3일 시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거를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어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는데 일단 수학은 최소 3일은 보내셔야 됩니다. 수학 학습량이 전체 학습량의 최소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권장량은 70%고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최상위권이다, 상위권이다라는 그 그룹 안에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수학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국어랑 과학은 배신하는 거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고3 아이들 보면은 고1, 고2 때 국어랑 과학이 계속 뭐 1, 2등급이었대요. 수능 보고 왔더니 5등급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배신 때리는 과목입니다. 근데 수학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에서 결국은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학만으로도 대학에서 학생들 선발하잖아요. 논술로. 수학만으로 선발하잖아요. 정시에서도 수학에 국어에 1.5배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수시에서도 수학 교과에 대한 성적을 더 높이 쳐주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지금 투자하는 거, 수학에 대해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주 3일이 여기 CMS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박인영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MS 중등반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부원장 박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원감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들으시면서 학습의 방향이 좀 세워지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자사 입시가 어쨌든 되려면 이제 그걸 이제 준비를 하려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내신이 이제 A등급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중등관에서 어떻게 내신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들의 내신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앞에서 이제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개인화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이제 내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아버님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그냥 현행을 당연히 잘할 것이다 라고 너무 철석같이 믿고만 계시면 안 되세요. 믿고만 계시면 안 되시고 아이들이 상위과정을 공부는 하고 있지만 네, 지금 현행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가 당연히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되고 제가 CMS에서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내신 프로그램이 어쨌든 이 대치 학원들을 둘러봐도 네, 저희만큼 좀 제대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원이 사실 몇 없어요. 저희가 좀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아이들을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하면서 이제 그 쌓아왔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좀 이제 경고함. 네, 그래서 아이들의 내신을 어쨌든 잘 끌어갈 수 있다라고 좀 자신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개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벨별로 네,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오답까지 철저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요거는 학기 중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학기 중에. 그래서 아이들이 정규가 진행되는 중에 이 현행에 대한 것들도 같이 챙겨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또 챙겨가야 되는 것들이 바로 서술이 있습니다. 서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저희 서술 첨삭 수업 시간에 아이가 제출한 답안이에요. 제출한 답안이고 거기에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첨삭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서술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그냥 예쁜 글씨로 그냥 한 줄 한 줄 정리해서 쓰는 게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이제 이 친구도 한 줄 한 줄 예쁜 글씨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쓰긴 했으나 이제 학교 내신에서 원하는 것은
예쁜 글씨로 쓰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오는 그 인상이 있기 때문에 글씨 연습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학교 시험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제 원하는 그 답안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을 정확히 서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도대체 학교에서 원하는 서술이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그 내신에 대한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궁금하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짚어서 지도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요번 기하 문제예요. 기하 도형 문제고 아이들 보통은 객관식 문제를 막 빠르게 푸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에 그냥 표시를 하고 본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적기만 해요. 적고 이제 갑자기 지금 이제 합동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답까지는 잘 얻어냈는데 이게 지금 학교 서술에서 필요한 건 요러한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첫 줄에 쓴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E에서 이 한 줄 안 써서 점수를 감점을 당해요. 이거는 학교 내신에서도 다 감점되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합동을 쓸 거면 요런 합동 조건들을 다 써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서술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서술을 해보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일요일에 진행되는 수업으로서 대단원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 정해지고 한 4주에서 5주 전에 네, 그래서 대단원별로 뭐 한 시험 기간에 보통 한 2번 정도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술은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지금 정규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서술은 정말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훨씬 비율이 많이 커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전에 뭐 10명 지도하면 절반 정도가 서술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했다면 지금은 한 2명 정도만 제대로 서술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정말 그냥 대충 써요. 그리고 시험 때 되면 저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또 그 자신감은 충만한데 물론 시험 때 가면 저 잘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시험이라는 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제정신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긴장할 거고 아이들 막 덜덜덜 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상시에 어쨌든 자기 몸에 뵐 수 있게끔의 그 연습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 수업뿐만 아니라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좀 강조를 해 나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기간이 이게 이번에 내신 진행하면서 안내문에 실었던 달력인데요. 이걸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시험 기간이 이제 정해지고 나면 우선 정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규가 이렇게 네, 진행이 되다가 시험 기간이 뭐 요 앞쪽일 수도 있고 요 뒤쪽일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시험 기간 한 2주에서 2.5주 정도 전에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유형 고난도 해서 4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 그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에는 직전 보충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단계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의 뭐 이번 기말고사를 예를 든다면 보통 도형의 닮음의 활용, 경우의 수, 확률 이런 식으로 4개 단원 일반적인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것이 이렇게 유형 고난도 수업을 4회를 세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 기간이 좀 벗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사회에서 좀 벗어나서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정말 다양한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좀 등원을 해서 요 단원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실전 연습하는 그리고 직전 보충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스텝 1입니다. 스텝 1은 유형 수업과 고난도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예요. 유형 수업은 유형 정리를 좀 주로 하는 수업이고요. 고난도 수업은 응용 심화의 비중이 높은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고난도 수업은 좀 현행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유형 정리가 충분히 좀 되어 있고 고난도를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걸 선택하셔야 해요. 뭐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내신 모의고사를 시험 반, 그 내신 반을 편성하기 좀 앞서서 아이들하고 시험을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성적표가 배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이 친구는 좀 잘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하고 반을 좀 가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격선은 보통 이제 85점 이상으로. 왜냐면 지금은 시험에 대한 아이들이 경험치가 좀 없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 범위에 있어서는 조금 단계를 좀 낮춘 거예요. 사실 뭐 90점 이상
요 정도 되면 뭐 상당히 좋겠지만, 그래서 85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난도 반을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고난도 수업은, 그러니까 어쨌든 유형 수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유형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퍼펙트 교재라고 저희 자체 내신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 3구 기출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만들어진 교재가 있는데, 네, 밖에 나가시면 이제 또 교재 세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그 내신 퍼펙트 교재는 필수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연습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형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요러한 그 내신 퍼펙트 교재를 주로 진행하는. 그래서 이거를 완성시키는 게 어쨌든 이 유형 수업에서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원별로 테스트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서술 답안 OMR까지 작성할 수 있게끔 답안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이 들어가고, 그리고 최신 기출 핵심 문제 파일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전년도 기출들을 선생님들이 다 풀어보시고 검수를 하세요. 그래서 그 학교들에서 신유형,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선별해서 그 파일을 매번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또 내년 교재에는 또 실어서 교재 업데이트 시키고 또 전년도 기출 검수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수업만 들었을 때 너무 심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만 정말 열심히만 해준다면 이 최신 기출 문제, 핵심 문제 파일 상에 심한 문제들 그리고 최신 기출들이 다 실려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다 공부가 될 수 있고, 시험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하면 유형 수업 듣고도 100점 충분히 나옵니다. 네,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시험이 까다롭고 까다롭지 않다의 좀 기준도, 좀 까다로운 학교 예를 들자면 이 근방에서 휘문, 그리고 단대, 그리고 대청이 조금 까다롭고요. 근데 요새는 지금 조금 들쭉날쭉한 게 코로나 지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에서 지도받지 못하다 보니 조금 이게 좀 성취도가 어쩔 수 없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좀 그 내신 수준이 상당히 많이 쉬워졌어요. 서술형도 없애고 올 객관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내신 수준 다 떨어지고 그랬다가 이제 아이들 학교 복귀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신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이 어려운 문제 이제 낼 수 있겠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매우 실패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 코로나 딱 겪고 학교 등원하고 간 그 첫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화되면서 그 학교의 본연의 그 난이도를 좀 찾아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의 그 휘문, 뭐 단대, 대청 이런 쪽의 친구들은 어느 정도 현행 이해도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고난도 수업을 좀 추천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잘 봐라. 봐서 너네 고난도 반 들어가자. 이제 요렇게 그렇게 준비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 고난도 친구들은 어쨌든 유형에 대한 준비가 좀 충분히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요 내신 퍼펙트 교재는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과제예요. 교재의 그 한 단원 전체가 과제로 부여가 돼서 내신 수업 시작 전에 교재를 미리 받아가서 한 단원을 풀어서 등원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 대한 채점과 완성이 1차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고난도 반은.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마련한 게 이제 고난도 파일입니다. 고난도 파일은 이 응용 심화 문제들을 많이 이제 모아놓은,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해요.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뭐 모의고사 봤는데 84점이에요. 근데 저는 뭐 고난도가 너무 듣고 싶은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선생님 저 고난도 반 한번 좀 들어보면 안 되냐. 근데 뭐 85점 기준에 84점이라고 해서 제가 뭐 안 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럼 들어라. 듣고 뭐 너가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해서 이제 넣었는데, 한번 듣고 오더니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제가 진짜 노력을 해서 독서실도 남고 막 진짜 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 수업으로 다시 전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도 가능은 하니까, 네, 아이들이 뭐 고난도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경험은 해보고. 근데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건 어찌 됐건 본인 수준에 맞는 대로 공부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네, 아무리 뭐 쉬운 것만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고, 쉽지도 않아요. 저희 내신 교재 쉽지도 않고, 네, 유형 수업도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는 교재니까 꼭 고난도를 이렇게 막 선호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100점 방지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서 나는 진짜 뭐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좀 고난도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수업을 이제 4번 들었어요. 단원별로 공부가 끝났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유형 수업과 고난도 수업 안에서의 테스트는 단원별로 진행이 됩니다. 단원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인 시험 범위에 맞는 그 시험지로의 연습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연습이 들어가는 거고, 강남 3구 기출로 저희가 시험지를 자체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 그냥 있는 기출도 뽑아서 그냥 줍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는데 범위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학교들이 종류가 정말 많아요. 여기 등원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의 범위를 조사를 하면 정말 이게 계속 생겨요, 범위가. 그래서 지난번 2학기 중간 때는 정말 제가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질 정도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이거보다도 훨씬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맞춰서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여기 뭐 엄청 디테일한 시험 범위가 있었는데, 네, 여기 이런 거요. 이제 등적 변형. 이제 중간고사에 등적 변형 진도 못 나갔다고 안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형의 닮음부터인데 여기 또 등적 변형까지 그 내용을 좀 포함시켜서 어쨌든 학교에 맞춤으로 네, 시험지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시험지는 우선은 3번의 시험을 봅니다. 3번의 시험을 보고 추가 3회 테스트가 더 부여가 되는데요. 요렇게 이제 1, 2, 3회. 그래서 3회는 답안 작성까지. 네. 그래서 5시에 등원해서 1회 35분, 2회 35분, 3회는 40분. 요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연습시킬 때는 학교 시험 시간보다는 당연히 짧게 연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5분, 35분은 답안 작성은 없고요. 시험지에 네, 서술까지 할 수 있게끔 다 공간은 부여되고 있고, 그 다음에 3회 시험지에는 이렇게 OMR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다 색칠해서 답안 작성도 해보고 서술형 작성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잠깐 쉬고요. 1회부터 3회까지 오답 해결한 다음에 요 4회에서 6회죠. 이렇게 4회, 5회, 6회는 각각 시험 보고 점검 받고, 시험 보고 점검 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4회, 5회, 6회는 아이들 성취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4회까지 하고 가고, 어떤 친구는 6회까지 하고 가고, 그래도 이제 남은 시험지와 빠른 정답은 이제 다 줄 테니까 이제 집에 가서 꼭 공부해, 이제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도 네, 이렇게 시험 봅니다. 그래서 시험 분위기 조성해서 네, 시험 보고 있고요. 어떻게 좀 학년이 구분이 좀 되시나요? 이게 학년이 달라요, 아이들이. 이쪽은 이제 올 블랙으로, 그죠? 학년이 좀 높은 친구들. 네, 그래서 다 검은색을 선호하고요. 이쪽은 이제 한 학년 차이인데, 이쪽 교실 들어가면 상당히 밝아요. 뭔가 온화하고 밝고. 네,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네, 아주 네, 그래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네, 이렇게 시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준비가 마쳤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전 연습까지 준비가 됐고, 이제 직전 보충. 그래서 시험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우선 시험장에 다 들어가기 전에 개념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아이들이 문제만 막 풀다 보면 거의 문제 푸는 기계처럼 막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갑자기 학교 시험에 뭐 삼각형의 외심의 뜻을 써라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 개념들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 자료가 있습니다. 공통 집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원별로 아이들이 꼭 다뤄봐야 되는 문제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인이 수학 선행도 하고 있고 내신 대비도 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학은 조금 뒤로 미뤄요. 타과목 공부를 하느라고 그 시험 기간에 거의 앞서서는. 그래서 이제 직보 때 다시 한번 좀 복습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개별 오답은 저희 내신 퍼펙트 교재 아이들 틀렸던 문항 번호를 항상 적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문항들을 저희 문제은행에 넣어서 아이들 개별 오답을 이제 학생들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개별 오답이 부여가 되는데 사실 이 모든 양을 직보 때 와서 하기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개별 오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전 모의 진행할 때 아이들한테 과제로 미리 그때 줍니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직보 때 오기 전에 한번 점검하고 와.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건 별표 치고 오면 선생님 그때 설명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학교 기출로 본인 학교 기출이 될 수도 있고 본인 학교와 좀 난이도 비슷한 그런 다른 학교의 기출 이렇게 해서 최종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시험 잘 보고 오죠. 그래서 이제 100점 받은 친구들 저희가 게시하고 있는데 네, 90점 이상까지 실으면 사실 게시판이 모자라서 네, 100점만. 그리고 이제 아이들 동기부여상 해서 이제 문화상품권 10,000원씩 부여하고 있고요. 증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성적표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귀찮아하는 그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 정말 안 가지고 옵니다, 성적표.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잘 챙겨 보내주시면, 혹은 뭐 사진 찍어서 뭐 담임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네, 문화상품권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는 내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저희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네, 정규 중요하죠. 저희는 지금 기본하고 심화하고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본은 보통 이제 담임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심화는 부담임 선생님이 진행을 해서 각 반별로 두 분의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탑반 같은 경우에는 발표 수업도 진행이 되고 뭐 개인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추가 선생님들이 좀 들어갈 수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은 이제 코어, 그리고 심화는 어드밴스드 챌린지. 이름이 참 멋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연 자체 교재의 그 난이도가 어떠한가? 그렇죠. 그게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봤을 때 아시는 교재로 이제 설명 좀 드리자면, 중등 코어 같은 경우에는 좀 최상위 수학 라이트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 교재를 완벽히 끝냈다라고 하면 최상위 라이트는 좀 잘 푸는 편이에요. 물론 거기에서도 뭐 두세 문제 별표일 수 있으나, 네. 그리고 이제 고등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 스텝이 있고 B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실력 정석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주 기본서는 아닙니다. 네. 아주 기본서는 아니고 기본 교재지만 거의 응용 수준, 약간심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중등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A급으로 보시면 되시고, 고등 심화 과정은 뭐 블랙라벨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등 심화, 고등 심화는 사실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부 교재의 그런 유형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교재를 만들면서 또 중점으로 뒀던 게 각 그 학년의 내신이에요. 그래서 내신 심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심화가 실려 있습니다. 각 학년에.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힘들게 공부를 하고요. 근데 힘들게 공부한 만큼 고등학교 가서 정말 잘해요. 정말. 네. 잘 하더라고요. 그 애기 같았던 그 아가들이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걸 이 아이들이 과연 할까? 근데 합니다. 또 해요. 그래서 이 자체 교재에 대한 것들은 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들 지도하면서 저도 많이 이게 되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수업은 이제 판서 수업으로 진행이 돼요. 전체적인 수업은 판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개념 설명하고 아이들이 교재를 풀어옴으로써 이제 거의 틀린 문제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받죠. 그래서 좀 많이 틀린 문제들 위주로는 이제 판서가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이 판서 수업만 진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이제 5시부터 사실 10시로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긴 한데, 이게 조금 늘린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저희가 판서 수업으로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아이들 성적이 느냐, 그러니까 실력이 느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그냥 듣고만 가게 되면 상당히 그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내 눈앞에서 뭔가를 풀고 뭔가를 점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제 요거는 거죠. 직접 수학을 하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과제를 해오는 거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까지를 해오는 게 이제 과제. 그래서 과제는 공부는 아니에요. 과제는 공부는 아니고, 과제는 어쨌든 본인이 아냐 모르냐에 대한 구분을 지어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학원에 와서 부족한 걸 채우고, 그죠?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걸 이제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클리닉을 받아가며 좀 진행이 되는, 그래서 메타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장점은 그 클리닉을 어쨌든 수업에 녹여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클리닉 선생님이 진행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담당이 그 학생의 부족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에 직접 코칭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자, 끝장 관리입니다. 네, 끝장 관리. 그래서 아이들 어쨌든 알고 갈 수 있게끔 잡아다가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집에 지금은 아직은 조금 아가들이죠. 말 잘 듣죠, 지금은. 그죠?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말 진짜 안 들을 거고. 그리고 어머님들 이제 전화 이제 붙들고 이제 상담하시면서 제발 학원에 가게 해달라. 좀만 일찍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뭐 일찍 부르기도 하고 남겨서 좀 진행하기도 하고 이제 끝장 관리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테스트는 저희가 누적 테스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매주 2번 진행이 되는데 기본 12문항, 심화 8문항으로 그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1단원부터 뭐 우선 뭐 처음 진도 나갈 때 1단원, 그 다음에 1단원에서 2단원, 1에서 3단원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어려워하는 유형을 좀 계속 출제를 함으로써 익숙해지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테스트 진행되고 모든 문항은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의 중간평가, 마무리평가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또 있고요. 그래서 학력평가는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분기고사는 이제 반 결정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기고사는 다음 과정을 이 친구가 학습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시험이니까 중요하죠. 분기고사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테스트에 대한 클리닉은 다 진행을 하고요. 아이들 교재 뒤편에 저희가 이제 B5로 뽑아가지고 다 부착을 시켜요. 그래서 오답하고 이제 사인하고 그리고 부착하고 그럼 이제 아이들은 학평 보기 전에 한 번 더 분기고사 보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성적표는 매주 발송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아이들이 성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은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하고는 유선으로 상담 진행 드리고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입을 다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절대 말을 안 해줘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전화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학습 방향도 같이 세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과도 이제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면담하면서 아이들하고 1대1로 얘기하면서 이제 좀 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 습관도 좀 개선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좀 뭐 계산 실수가 잦다 그러면 어떤 부분인 건지를 좀 선생님이 자꾸 관찰을 한 다음에 아이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코칭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님들하고 얘기해서 이제 같이 한 팀이 돼서 좀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표 토론식 수업인데 저희는 이거 탑반에서만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설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칠판에 본인 풀이 적고 이제 좀 첨삭도 받아보고 아이들이 좀 질문을 해요. 이제 친구가 발표를 하는 중에 뭐 이거는 왜 이렇게 풀었니? 뭐 이렇게 좀 질문하면서 서로 이제 토론하고 여러 문제 풀이들을 공유하는. 그래서 이 수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좋아요. 아이들이 자신감이 진짜 생겨요. 이게 어찌 보면 앞에 나와서 뭔가 첨삭받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아이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매우 좋아하고요. 나와서 말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그 적극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길러지는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반은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GST, GS, GSL 이렇게 세 가지 반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GST는 탑반입니다. 네, 그랜드슬램 탑반이고 주 3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자사 입시 그리고 수능과 내신 1등급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의대를 좀 목표로 하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아까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한 발표 토론식 수업이 이제 주 1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화 프로그램까지 붙여서 주 3으로 진행이 되고 그 정규 수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선행 진도의 기본과 심화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랜드 슬램반은 주 2회 그리고 플러스 1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 2회는 이렇게 정규 수업 들어가고 주 1회는 앞에서 말씀하신 창의대수 기하 그리고 개인화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내신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규에 대한 그 교재 매칭 플러스 내신에 대한 수준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슬램 라이트반이라고 해서 요 반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GS반하고의 성격이 다른데 현행을 좀 집중해서 가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행을 너무 그렇게 빨리 막 이렇게 돌리는 것보단 이제 나는 좀 이렇게 천천히 공부하는 게 좋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래서 현행, 본인 학년 거를 좀 위주로 진행되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 반은 주 3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1월 개강하는 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월 분기에 이제 요거는 탑반입니다. GST반이고 보시면 1월에 미적분 2 기본 진도 시작하는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재가 기본이 뭐 수학 상 1, 수학 상 2 이렇게 1, 2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권을 분기 하나에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적분 2 기본이 시작하는 반 그리고 수2-2 기본이 시작하는 반 그래서 이렇게 심화가 같이 이제 정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1 시작하는 반이 이제 탑반을
있어요. 그리고 요 지금 수상 고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외부 교재예요. 고쟁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 발표 토론식 수업이 진행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교재로 발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이 IMP 개인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개인화 프로그램이 여기에 이제 같이 붙는 거고요. 그다음 겨울방학 특강은 이 반에 맞는 추천 특강으로 제가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겨울방학 특강 안내문은 같이 드렸는데 그 안에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반은 진도가 이미 많이 충분히 높은 반들이기 때문에 고등수학 함수를 총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1 과정까지는 수강이 그러니까 좀 들었어야지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 이 친구들은 요렇게, 그리고 수원 시작하는 친구들은 수상화를 한 번 더 완벽하게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정규는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강은 12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각 반의 요일들. 네. 그 다음에 이제 GS반이에요. GS반은 우선 수하 다시 1 기본 시작하는 반. 그래서 단계가 이제 하나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수상 끝났겠죠. 그래서 수상 문제풀이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상 2 기본 하는 친구들도 수상 문제풀이 반은 들을 수는 있어요. 이게 겨울방에서 얘 진도 나가면서 얘도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상 다시 1 기본 들어가는 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팅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서 수 또는 1. 이제 제가 이 요일을 적어 놓은 것은 요거예요. 화목반 같은 경우에 정규 화목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일요일에 개인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월금반이다 라고 하면 이제 수요일에 개인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요일은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GS 이제 3-2 기본하는 반, 3-1 기본하는 반. 요렇게 깔릴 거예요. 중1에. 예비 중2죠. 예비 중2에 1월에. 그리고 이제 GS L반은 이제 이 친구들은 2학년 1학기 기본과 2학년 1학기 응용.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지금 1학년 과정까지밖에 안 했다라는 친구들, 이제 1학년 과정 시험 보고 들어오면 되는. 네. 그래서 이 IMP 개인화 프로그램은 정규에 포함시켜서 주 3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 추천 특강 외에 특강들은 이제 안내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